김종석의 야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것도 알고 싶다. 김종석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알고 보면 쉬운 정치. 지금부터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쪽이요? 광고 보고 올게요. 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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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가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미자. 김종석 야시 한번 해요. 김종석의 야시장에서 준비한 알수록 재밌는 정치 이야기 알정.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혐오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정치 혐오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똑순이 최민희 의원 옆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혐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인이 딱 오면은 아우 반가워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같으면 호의를 베풀고 막 반가워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보면 아우 싫어. 이거 막 가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네, 막 쏴자 그럼 내가 왜요? 쭈빼기 이런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난파했습니다. 근데 거기 국회의원과 누구가 있는 탔습니다. 예,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강물이 오염될까봐. 네, 이런 농담이 나올 만큼 이 국회 혐오증이 심합니다. 네, 국회 혐오증이라는 게 정치 혐오증. 어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치가 싫으니까 국회의원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됐을까요? 또 언제부터 드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거는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아줌마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내 아줌마니까. 네. 네, 근데 무슨 단어와 같이 정치 혐오가 시작됐냐 네. 생각해 보시면 지역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 예. 일반인들끼리는 관심이 서로 그런 게 없는데. 네, 지역 감정과 정치 혐오는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 갈등을 지역 감정으로 바꾸어서 예. 선거 때마다 등장한 게 지역 갈등 조장인데 그게 주로 영호남 갈등 조장이었어요. 그게 제일 심한 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때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막 돌 던지고. 예, 그러면 이 지역 갈등을 정치로 이식시킨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시켰겠죠. 예. 네, 그 이식은 주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암울했던 시기죠. 네, 우리나라 그게, 역사상. 예, 공교롭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이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신안 분이시. 예,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거제 영남 사람이었습니다. 거제도.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갈등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망국적인 병이다. 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망국적 지역 갈등을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고착화시켰다. 예,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그냥 갈등을 조장한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론이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이게 지역 감정도 망국병, 그와 함께 정치 혐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이 또 2차로 등장하냐면 맨날 싸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화해하고 손잡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맨날 싸운다. 그래서 누가 싸운다? 양김이 싸운다. 양김이 누구냐? 김영삼, 김대중이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을 싸움을 붙이면 군부 독재가 계속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는 그래서-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등장한 게 왜 정치인들은 맨날 싸워?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저희가 봐도 맨날 싸워요. 지금도. 그런데 그 싸운다고 표현할 때도 원래 정치는 싸우라고 만든 겁니다. 양당을. 만약에 일당 독재면 싸울 일이 없죠. 만장일치가 되면 그것도 웃긴 거죠. 네, 중요한 건 싸움의 목표가 뭐냐죠. 싸워서 뭘 이루는 것이냐.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면 국민들의 그 눈도 시선도 싸움에 대해서 고왔을 텐데 네. 권력을 놓고 싸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싸우는 걸 싫어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정치인이 싸우는 거는 원래 싸우라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싸움의 목표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을 중심에 놓고 싸우도록 정치는 국민들이 견인해야 된다.
국민들을 끌고 가면서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싸워서 답을 유추해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결국은 정치인의 수준도 국민의 수준만큼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인을 훨씬 앞서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일을 안 하니까요.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치 그러면 막말. 우리 하는 표현을 한번 나대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그 막말을 하면 언론에서 다루고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막말의 대물림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정치 혐오감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지시면 누가 좋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좋습니까? 첫째, 기득권자들이 좋습니다. 예, 국감에서 하는 일이 이제 주로 감시거든요. 그 네, 그렇죠. 감시를 어떤 영역을 하냐? 원래는 행정부 감시잖아요. 예. 근데 행정부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다 감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업, 잘못된 기업, 뭐 잘못된 뭐 체육 풍토, 문화 풍토부터 다 국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무력화되면 제일 좋을 집단은 관료 집단입니다. 1년에 470조를 쓰는데 네. 행정부가 네. 그걸 국회에서 꼼꼼하게 결산으로 감시하고 예산 때 편성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료들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정치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중요한 제도는 다 국회가 만듭니다. 법안 몇 개 내셨어요? 비례대표 하실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늘 연말에 상 탔어요.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잘 내서 탔겠죠.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한 건수보다는 통과 건수로 상을 줍니다. 그렇죠. 맨날 내기만 하면 뭐에 통과가 안 돼요. 그렇죠. 통과 건수로 주로 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상을 많이 탄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역에 내려서 소외를 받았다는 거. 그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권이라는 거. 이제 많이 인정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 이제 4년째 들어서는데 지역에 온 지 제가 뭐 이제 슬픈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만 얘기하시죠. 한결같이 열심히 다니다 보니 네.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응원이 그분들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한 여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겠죠. 여인? 네. 저도 43살의 종석군이한테 자 오늘 뭐 정치 혐오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혐오감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밉다고 생각하면 계속 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여셔서 또 관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해 주시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민희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